배심원 여러분, 이미 말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 돈을 부적 주머니 안에 넣어 꿰매 두었다는 이 조작된 얘기는 단순히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사실 같지 않은 설명은 북을 치며 찾아봐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상 불합리한 일은 현상을 긁고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승리를 구가하는 이런 종류의 소설가를 덫에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질구레한 세부입니다. 현실에는 항상 풍부하게 있는데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불행한 작자에 의해 언제나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하찮은 일로서 경시되어 한 번도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 세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그런 세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그저 커다란 전체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소한 일을 신문하다니 무슨 일이야 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바로 그들의 꼬리를 잡는 수법인 것입니다. 먼저 피고에게 당신은 그 주머니의 재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누가 기워 줍디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기웠습니다. 하고 피고는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피고는 벌써 화를 내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거나 같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진심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런 식입니다. 내 샷을 찢었지요. 하고 피고는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당신이 벗어놓은 옷 가운데 그 찢어진 샤스가 있나 없나 찾아봅시다. 어떻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만일 실제로 그 샤스가 나타난다면, 만일 그러한 샤스가 실제로 있었다면 반드시 피고의 가방이나 일용품 상자 속에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침착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샤스를 찢은 것이 아니고 안주인의 나이트캡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이트캡이지요? 내가 안주인 댁에서 집어온 것입니다. 안주인 댁에 뒹굴고 있더군요. 헌 배 조각입니다. 그럼 확실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확실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구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 이를테면 형장 같은데 끌려갈 때 오히려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깡그리 잊고 있던 자가 도중에서 언뜻 눈에 띈 초록빛 지붕이라든가 혹은 십자가에 앉아있던 까치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생각나는 법입니다. 사실 그는 부적 주머니를 만들 때 남의 눈을 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진 않을까, 누구에게 들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비열하게 고심을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냘프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부랴부랴 칸막이 뒤로 뛰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방에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고 잎볼리뜨는 벼랑간 소리쳤다. 다름이 아니라 피고가 이 마당에 이르러서까지 이 바보 같은 허구를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숙명적인 그날 밤 이래 꼬박 2달 동안 피고는 무엇 하나 분명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꿈 같은 그 전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 상황은 무엇 하나 첨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명예를 걸고 당신들은 내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으로 명예를 걸고라도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피에 줄인 성냥이가 아닙니다. 제발 최고의 피고의 이익이 될 만한 사실을 하나하나 조언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친동생이 주장하듯 피고의 표정에서 얻은 결론이나 또한 피고가 어둠 속에서 자기 가슴을 친 것은 부적 주머니를 가리킨 것이 틀림없다는 따위의 주장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기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당장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가 절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종전의 주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호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잎볼리뜨는 결론으로 옮겨갔다. 그는 열병이라도 걸린 듯이 흐른 피를 위해서 비열한 약탈을 목적으로 친자식에게 살해된 부친의 피를 위해서 절규한 것이다. 그는 갖가지 비참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실의 누적을 기를 쓰고 지적했다. 여러분은 재간 있고 명예 있는 변호사의 입에서 무슨 말을 들으시더라도 잎볼리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에 찬 웅변이 얼마나 많이 그의 입에서 쏟아지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들의 신성한 정의의 법정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정의의 옹호자시고 우리들의 신성한 러시아와 그 기초와 그 가족 제도와 그 거룩한 것의 옹호자시라는 것을 깊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러시아를 대표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판결은 이 법정뿐만 아니라 온 러시아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러시아는 자기의 옹호자, 자기의 재판관으로서의 여러분의 판결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원컨대 러시아와 그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 주시기를. 우리들의 운명의 트로이카는 어쩌면 멸망을 향해서 돌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 러시아인들은 두 손을 쳐들고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달리는 방약 무인한 트로이카의 질주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설령 다른 국민들이 일단 거침없이 달리는 그 트로이카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시인이 바란 것처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공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포 때문이 아니고 공포에 대한 혐오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사람이 피해 줄 동안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후일 갑자기 피하기를 중지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개화와 문명을 위해 광포하게 질주하는 환영 앞에 완강한 장벽이 되어 우뚝 서서 그 미친 듯한 방종의 질주를 막으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불안의 소리를 이미 유럽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벌써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컨대 자식의 친부 살해를 용인하는 따위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더더욱 그 소리를 도발하고 점점 더 높아지는 그 정오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폴리트는 매우 열이 올라 있었지만 충분히 감동적으로 논고를 매듭 지을 수 있었다. 사실 그가 청중에게 준 감명은 대단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